EBS 수능 특강, 저와 함께 재미있게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준비됐어요? Let's get it! 이 강에서 수능에 나오는 주제는 양적 연구 방법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문제야. 그래서 가설이 검증되었는가? 그리고 이 가설을 수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하는 선지.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잘 구분했는지, 개념이 조작된 정의된 내용이 있는지, 결론에 대한 일반화가 가능한지.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요즘은 특이하게 표를 그 안에 넣어서 계산하도록 하는 문제가 등장했는데 2018년도에 표 계산 문제가 들어간 유형이 처음 등장해서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나쁜 소식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훈련을 하다 보면 빠르게 풀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금 어렵더라도 인내하시고요. 문제로 바로 넘어가죠. 다음 연구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문제에서 보고 싶은 것은 리을이야. 놀이 프로그램 X로 교우관계 개선 효과를 본 학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선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 선생님이 노트 필기한 내용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나옵니다. 잘 보면 교우관계 만족도 수준이 보통 이하인 학생들한테 지금 실험을 하는 거잖아. 남자가 몇 명이니? 남학생이 60명, 그리고 여학생이 40명이야. 그러면 남자가 보통인 애들이, 그리고 혹은 낮은 보통 이하인 녀석이 정확히 몇 명인지 몰라. 그러니까 총 명수는 60명인데 보통 몇 명, 낮은 몇 명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가정해야 돼. if의 방법을 써야 한다는 거지. if 첫 번째. 자, 남자가 보통인 녀석이 60명이라고 치자. 그리고 낮음이 빵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돼. 왜냐면 낮음 중에서 80%가 개선됐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럼 봐봐. 보통 60명 중에 70%니까 42명이 개선이 된 거겠지. 그리고 거꾸로 보통인 녀석이 빵명이고 낮음인 녀석이 60명이라 쳐. 그러면 60명 중에 80%니까 48명이 되겠지. 근데 또 이럴 리가 없어요. 그냥 보통 중에서 70% 개선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확히 보통 낮음이 몇 명씩인지 모르지만 42명과 48명 사이에 있는 녀석들이 개선되었다라고는 알 수 있겠지. 간단하지 않니? 자, 그리고 그걸 모르더라고. 그냥 임의 숫자를 대봐. 보통이 50명이라고 쳐. 그리고 낮음이 10명이라고 쳐봐. 그럼 50명 중에 70%면 몇 명이냐? 35명. 그리고 10명 중에 80%면 8명. 그럼 더하면 43명이지 42명보다 커지는 추세인 거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야? 남자는 42명보다는 더 많은 학생이 개선되었다. 물론 맥시멈은 48명까지겠지? 맞니? 그럼 얘들아, 여자는 어때? 여자는 총 명수가 지금 40명이에요. 그러면 개선된 사람은 40명보다는 당연 미만이겠지. 100% 되었다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어떤 경우에도 남자는 여자보다 개선된 학생이 더 어때요? 많겠죠.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을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놀이 프로그램 X로 교우관계 개선 효과를 본 학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당연히 적죠. 그러니까 리을 선지가 틀린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1번. 다음은 어느 학자의 주장이래. 근데 이 문제에서 사실 보고자 하는 거는 기억 봐봐. 경험이 있는 연구자든 초보 연구자든 최상의 지침은 연구 가치가 있는 것을 선정하되 연구자에게도 흥미로운 주제를 뽑으라는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제 선정 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이 된다 안 된다?
개입이 된다는 얘기를 이 밑줄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이었어. 오케이? 그리고 디귿 선지를 보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일반하기 위한 실험은 일반하기 위한 연구는 뭐였지? 맞아. 양적 연구에서 일반화하고자 하는 거였지. 법칙 발견, 일반화, 이론화 기억하시고요. 자, 7번입니다. 실전 문제 7번이에요. 자, 이거는 이 텍스트 그 자체가 중요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싶었어요. 연구자 자신이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관찰의 시발점으로 삼는데요. 즉, 이 연구 방법은 편견에서 시작해서 계속적인 관찰과 그 결과의 해석을 통해 편견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건 무슨 얘기야? 연구자가 갖고 있는 어떤 주관적 가치를 인정은 해. 하지만 이 주관적 가치를 가지고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객관화 시켜 나가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즉, 이 주관적 가치를 줄여가면서 어떤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질적 연구 방법이라는 거예요. 즉, 객관적, 갑이 얘기하고 있는 객관적인 연구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주관적인 연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연구자도 인간이고 인간이 주관적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 주관적 가치를 줄여나가면서 객관적인 방법을 토대로 객관화를 시켜나가면서 최대한 과학적인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것이 바로 질적 연구 방법이고 질적 연구 방법도 즉 과학적 방법이라고 제가 거듭 강조했었죠. 자, 그리고 을 보세요. 을. 비공식적인 자료의 수집도 중시하겠군. 비공식 자료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일기장이나 SNS 게시 글 같은 거에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심층적인 동기나 의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자료 수집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그럼 공식적인 자료는 뭔가요? 계량화되어 있는 양적 연구에서 주로 쓰이는 자료들을 보통 공식적인 자료라고 하니까 공식적인 자료가 주로 쓰이는 방법이 양적 연구인 거고 비공식 자료를 굉장히 중시하는 연구가 질적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3강으로 넘어갈게요. 3강에서 수능에 나오는 주제는 각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고 좀 까다로운 선지에 나오는 게 변인간 통제 정도죠. 얘들아 떠올려봐. 변인간 통제 정도가 가장 강한 실험 방법이 자료 수집 방법이 뭐였지? 실험법이고 그 다음이 질문지법, 그 다음이 면접법, 그 다음이 참여 관찰법이지. 이거 잊지 마시고요. 언어적 상호작용의 필수적 유무, 그러니까 즉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냐 아니냐로 구분하는데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 뭐였지 얘들아? 맞아. 질문지법이랑 면접법은 필수적이야. 글을 알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하지만 실험법이나 참여 관찰법은 언어적 상호작용이 꼭 필수적이지만은 않지. 오케이? 이 두 가지 정리하시고요. 문제로 넘어가죠. 이거 닮은 꼴 문제예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 내가 볼게. 31페이지 아래 있는 거고 그래도 한번 풀어보자. 근데 다 풀 필요 없이 선생님이 보고자 하는 건 기억선지야. 인간 행위의 동기를 파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A가 질문지법이고 B가 이거 뭐냐? 면접법이고 C가 참여 관찰법이지. 그런데 질문지법은 인간 행위의 동기를 파악할 수 없어? 파악할 수 있잖아. 청소년의 소비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아 너희 왜 게임기 사? 왜 게임기를 사? 1번 심심해서 2번 외로워서 3번 친구들과 놀려고 이걸 통해서 동기를 파악할 수 있잖아. 다만 면접법과 구분되는 건 깊이 차이야. 깊이 차이. 왜냐면 면접법은 심층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깊이가 그만큼 깊은 거고요. 질문지법은 깊이가 좀 얕은 거고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간행위의 동기를 파악할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넘어가죠. 실전 문제 1번이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보고자 하는 거는 A는
변수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그러면 이건 뭐지? 이거는 실험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B는 지금 뭐니? 면접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뭘 보려고 했었냐면 2번 선지 봐봐. 연구자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비구조화 그리고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다시 한번 뭐라고? 비구조화되어 있고 비표준화되어 있다란 얘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에서 선생님 보고자 하는 거는 얘들아 바로 디귿 선지야.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사역자 갑은 지금 뭐라고 있니? 뭐라고 있어? 얘들아 봐봐. 지금 심층 면담을 실시했지. 그래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얘들 좀 이상하지? 보통 아까 얘기했던 말처럼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들어가면 안 돼요. 맞죠? 왜냐면 깊게 들어가가지고 결론을 해칠 수 있거든요. 객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틀린 거지. 왜?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가치를 알기 위해서, 깊이 알기 위해서 질적 연구를 하는 거잖아. 맞니?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가 되면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혹은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가치를 알기 위해 노력하였다라고 한다면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이게 함정이에요. 연구 대상자인지 연구자인지를 꼭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그럼 풀고자 하는 문제는 다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는 걸로 하죠. 얘들아 힘내고 언제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 그러면 안녕.